박보살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병원에서도 이름도 알 수 없는 희귀암병, 즉 업장병에 걸려서 늘 누워 지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치료법을 수소문해보고 노력해보았으나 모든 것이 허사해서 그 아버지가 독실한 불교 신자고 연불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식들한테 온 가족들을 슬퍼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처님 연불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어머니 병을 한번 고쳐보자. 그러니까 자식들이야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시니까 얼마나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합심을 해가지고 처음 이제 연불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족들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병이 이름도 전혀 모를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법은 물론이고 그냥 집에서 치료법이 전혀 없다고 그러니 그냥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연불하는 것으로 어머니 병이 낫기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가끔씩 하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틀림없이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데 너희들도 좀 도와다오. 우리가 엄마 병을 한번 우리가 연불해가지고 좀 고쳐주자 하면서 가끔씩 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어린 박보살과 가족들, 오빠와 동생들과 전부 아버지하고 같이 열심히 연불 기도를 했는데 그 나이에 어린아이가 하기 어려운 모든 정성을 다 들인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참 오랫동안 한 100일 이상 됐던 것 같은데 온 가족이 간절하게 연불을 하니 어머니는 차츰 좋아하더니 이 어린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그 박보살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머니에게 아주 예쁜 색동저고리 옷을 입혀드리는 꿈을 꾸고 나서부터 병은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박보살은 처음 연불을 시작할 때만 해도 평생 연불할 생각은 안 했죠. 어머니가 이제 병에 나면 그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병이 다 나면 이제 그만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연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박보살의 첫 시작은 큰 꿈이 아니었고 그냥 어머니의 병을 고치겠다는 단순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츰 진정한 연불의 놀라운 매력에 깊이 빠져들게 됐어요. 진정한 법희 소녀를 느끼게 된 거예요. 조그만 어린 아이가 벌써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뭐가 보이기도 하고 또 꿈속에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옷을 관세음보살이 예쁜 옷을 입혀주는 것도 보기도 하고 가끔 따라서 상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자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도 자주 꾸고 그러니까 아주 연불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참 독실한 불자가 됐어요. 항상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불교 방송을 TV를 시청하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연불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와 가족들의 큰 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병에서 치유의 가피를 받은 그녀의 어머니는 연불 가목록에 나오는 연불을 하여 극락왕생을 하고 수많은 가피를 입은 여러 가지 사례를 읽고 박보살이 잠들기 전에 늘 그런 거 연불 가목록을 들려주면서 그녀에 대한 연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크고 강력하게 갖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연불 가목록을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이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박보살한테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어머니도 더 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박보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강력한 초발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은
가정 환경, 그 환경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연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자기 자성불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발심에서 그런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아, 아미타불이라는 거 원래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구나 하는 말도 듣게 되고,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지만 듣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 말을. 그녀는 스스로 연부를 하다가, 연부를 이렇게 하다가 꼭 공부하다가 이제 연부를 하고 또 연부를 하다가 공부하다 보면 희한하게도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이 탁탁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상 성적이 좋은 거예요. 공부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도 성적이 엄청 좋아요. 왜? 지혜로워졌기 때문이죠. 지혜가 열린 거였습니다. 평상시 사람은 좌측내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우측내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우측내까지 이용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측내는 9배가 더 강합니다. 왼쪽 뇌보다 9배의 더 능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하고도 항상 전교 3등 안에 늘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밤부터 미리 오늘 배울 내용의 목차를 한번 보고, 이 목차를 보고 단원을 보고, 또 다시 목차를 한번 보고, 또 다시 소단원을 보고, 또 목차를 봤다가 또 이번 시간에 배울 그 중점 내용들을 쫙 대충 이렇게 보게 되면 수업을 하기 전에 이 구조가 지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래요, 이 박보살이. 그런데 궁금해가지고 오늘 뭘 배울까 이런 생각하고 가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굉장히 기쁘답니다. 지식을 획득하는 게, 그거 바로 그거였었구나. 내가 궁금해하는 이런 걸 가르치시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구나 해서 이렇게 그렇게 재미를 느끼면 공부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굉장히 이 박보살이 했던 방법 중에 잘한 것은, 자기가 알만한 내용은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건 시험 문제 나와도 다 알게 되니까. 잘 모르겠는 부분만 요약해가지고 맨 밑에 써놨다가 그거를 수업이 끝나면 한번 읽어보고,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고, 이틀 후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완전히 장기 기억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노는 것 같은데 성적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획기적인 공부법을 개발해서 하는 거였죠. 그 요새로 말하면 메타인지력 학습법과 같은 내용이죠. 그 내용이. 그래서 매일 노는 듯 보이면서도 항상 전교 3등 안에 들고, 반에서 1등은 당연하고 전교 3등 안에 늘 들었어요. 그럼 들어가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연불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자비심이 크게 자라게 된 그녀는 결국 의과대학에 진학하기로 하고, 특히 사람의 두뇌, 정신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정신과를 지원했어요. 연불과 과학적 이론을 같이 공부한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정신 능력에 대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또 재미도 있고 자기 적성에도 맞고 점점 명성을 떨쳐서 대학병원의 교수로 있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사실 그렇습니다. 의사들도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시골에 있는 조그만 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사람도, 테니스 선수도 실력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선수는 세계적인 조코비치라든지 이런 야닉 시너라든지 이런 아카라스라든지 이런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층에 또 한 랭킹 100위권에 있는 사람이 있고 200위권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국내에서만 곧잘 해가지고 선수 출신이다 하는 선출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또 아마추어 중에서도 금배부가 있고 은배부가 있고 동배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력 차이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요. 많이 알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하고 동네 병원에서 그 좁은 공간만 이렇게 하신 분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명성을 떨치다가 가장 뛰어난 정신과
분야의 명의의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불은 공부도 돕고 또 자기 영적인 수행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